더 이상 최고 연봉을 줄 수 없는 유럽 리그는 어떻게 될까요? 2년 계약을 맺은 네이마르에게 약 2,210억 원의 연봉을 지급하기로 했어요. 호날두는 2년 6개월 동안 약 5,300억 이상을 받으며 카림 벤제마가 레알 마드리드에서 알 이티하드로 이적했고 당장 연봉 세계 톱10 선수 중 8명이 사우디 리그 소속입니다. 2022년 여름에만 사우디 프로리그 SPL이 외국인 선수 영입을 위해 쓴 이적료는 9억 달러를 웃돌며 이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숫자이며 사우디가 작년 여름 이적료로 약 6억 유로를 지출했는데 이는 유럽 5대 리그 가운데 스페인 리그를 훌쩍 넘습니다. 국가들은 전 세계 민심을 얻기 위한 경쟁을 벌이는 시대입니다. 전 세계를 주도하는 나라들은 자신을 군사력과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와 브랜드로 이러한 전략적인 정책들을 시행합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도 이러한 정책의 하나를 투자하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중동과 사우디가 엄청난 돈을 들여 스포츠에 투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시안컵이 중동 1세기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더 이상 최고 연봉을 줄 수 없는 유럽 리그는 어떻게 될까요? 알힐랄은 사우디아라비아 프로축구팀으로서 AFC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4차례나 우승하는 등 사우디아라비아 축구팀 중 아시아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자리잡은 구단 중 하나였지만 2023년이야말로 알힐랄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인 이유는 세계 최고 선수로 손꼽히는 월드클래스 네이마르 주니어가 알힐랄과의 계약을 체결하고 열광하는 팬 6만 5천 명 앞에서 소개됐기 때문입니다. 알힐랄이 네이마르를 데려오기 위해 낸 돈도 PSG에는 약 1,480억 원의 이적료를 냈고 2년 계약을 맺은 네이마르에게 약 2,210억 원의 연봉을 지급하기로 했어요. 사우디아라비아를 글로벌 축구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프로젝트는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2023년 1월 알 나스르에 이적하면서 시작되는데 호날두는 2년 6개월 동안 약 5,300억 이상을 받으며 이후 여름 이적 시장에서 사우디 리그는 스타들이 대거 유입되는데 카림 벤제마가 레알 마드리드에서 알 이티하드로 이적했고 그 외에도 사디오 마네, 리아드 마레즈, 조던 핸더슨, 은골로 캉테 등 많은 월드스타들이 유럽 리그를 떠나 사우디행을 택했고 세르게이 밀린코비치 사비치, 세코 포파나, 알렉스 텔레스, 칼리드 쿨리발리, 제이슨 데나이어, 길렌 코낭, 그리고 첼시 주전 골키퍼 에두아르 맨디 등 2022년 여름에만 사우디 프로리그 SPL이 외국인 선수 영입을 위해 쓴 이적료는 9억 달러를 웃돌며 이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숫자이며 게다가 이 금액엔 이 선수들을 끌어오기 위해 제시한 엄청난 연봉은 포함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호날두는 사우디 리그가 프랑스 리그보다 좋으며 프랑스 리그는 좋은 수준의 두세 팀밖에 없지만 사우디는 더 경쟁이 치열하다고 생각한다며 자신이 속한 사우디 리그의 수준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축구 구단을 이끄는 사령탑도 예외는 아닙니다. 선수 시절 EPL을 씹어먹던 리버풀 축구스타 스티븐 제라드 역시 사우디아라비아의 알 에티파크로 왔고 선수 감독 할 것 없이 축구계 인재들이 영입되면서 중동 프로리그가 강력한 리그로 입지를 올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최근 경기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대표팀 감독은 무려 만치니 감독으로 연봉만 300억 원이 넘는다고 알려져 있죠. 이렇게 사우디 리그가 기본적으로 커지고 그 주변에 있는 UAE 리그나 카타르 리그, 주변 국가 리그 3-4개가 합쳐지면 사실상 유럽의 4대 리그 같은 중동 리그가 쌍벽을 이루는 날도 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우디가 작년 여름 이적료로 약 6억 유로를 지출했는데 이는 유럽 5대 리그 가운데 스페인 리그를 훌쩍 넘습니다. 프리메라 리가는 약 3억 3,700만 유로, 사우디 리그는 이보다 2배 가까이 돈을 쓴 셈이죠. 세계 최고로 꼽히는 EPL은 약 20억 유로, 세리에 A는 7억 유로, 분데스리가는 6억 5천만 유로, 프랑스 리그왕은 1조가 조금 안됩니다. 이처럼 사우디 리그는 당장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리그도 넘보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연봉 규모를 보면 더욱 어마어마합니다. 당장 연봉 세계 톱10 선수 중 8명이 사우디 리그 소속입니다. 호날두와 벤제마가 각각 2,920억 원의 연봉을 받아 1위에 올랐고 뒤를 이어 3위 네이마르 2,190억 원, 4위 캉테 1,461억 원, 7위 마네 579억 원, 8위 핸더슨 579억 원, 마레즈 509억 원, 칼리드 쿨리발리 441억 원까지 PSG의 은반페와 미국으로 건너간 리오넬 메시를 제외하고 모두 사우디 리그죠.
한편 카를로 노라 SPL 최고 운영 책임자는 사우디 정부는 SPL이 경기 질과 수익적인 면에서 세계 최고의 리그로 거듭날 때까지 재정적인 후원을 약속했다고 했습니다. SPL은 잉글랜드의 프리미어리그, 스페인의 라리가와 같은 리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때까지 계속 큰 돈을 들여 외국인 선수를 영입할 것이며 동시에 정부의 지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가치를 실현하는 것, 결국 손익분기점이죠. 이것을 목표로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겠다고 얘기합니다. 사우디뿐만 아닙니다. 오일머니 국가인 카타르에는 마르코 베라티가 PSG에서 알 아라비로 이적했습니다. 이적료는 약 715억 원이며 2026년까지 연봉이 약 429억 원입니다. 또한 PSG에서 뛰던 독일의 율리안 드락슬러가 2025년까지 2년간 계약했습니다. 이적료는 약 127억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앞서 바르셀로나, 바이에른 뮌헨, 리버풀 등에서 뛰었던 미드필더 필리페 쿠티뉴가 에스턴 빌라를 떠나 알 두하일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알 두하일은 김문환 선수가 뛰고 있는 팀이죠. 쿠티뉴는 물론 전성기에서 폼이 떨어졌지만 이름값만큼은 카타르 최고 수준을 자랑합니다. 카타르 월드컵 유치를 비롯해 PSG 인수 등 사우디보다 먼저 축구에 투자를 아끼지 않았던 카타르도 큰 자극을 받았기 때문이죠. 투자 규모 면에서는 사우디에 미치지 못하지만 카타르 역시 적극적으로 지갑을 열고 있습니다. 앞으로 월드클래스의 카타르행 러시가 이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세계 최대 석유 수출국인 사우디아라비아는 SPL뿐만 아니라 포뮬러1, 리브, 골프 등 각종 스포츠에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 유린 관련 의혹에 대한 세간의 관심을 돌리기 위한 스포츠 워싱이라고 비난하는 이들도 있죠. 그러나 이미지와 명성 관리만으론 사우디아라비아의 이런 천문학적인 투자를 설명할 수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 국가의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를 소프트파워 투사를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가 현재 휘두르는 정책적 도구 중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국가들은 전 세계 민심을 얻기 위한 경쟁을 벌이는 시대입니다. 예전같이 전쟁과 식민지로 다른 나라를 지배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이죠. 영국, 미국, 프랑스, 인도 등 전 세계를 주도하는 나라들은 자신을 군사력과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와 브랜드로 이러한 전략적인 정책들을 시행합니다. 물론 K-POP 등을 비롯한 한국도 마찬가지죠. 이제 국가는 하나의 브랜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도 이러한 정책에 하나를 투자하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경제 다각화에 대한 의견도 있습니다. 석유 의존도를 줄이고 경제 구조를 다각화하려는 전략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현재 석유 부문은 사우디아라비아 GDP의 40%를 차지합니다.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가 주도하는 비전 2030 프로젝트의 하나는 바로 스포츠입니다. 경제 구조 다양화 및 여러 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사우디 경제의 석유 의존을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인구의 80%가 운동을 하거나 운동을 시청하거나 운동에 관심을 보이는 국가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이러한 과감한 투자가 과연 제대로 성과를 낼지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지만 적어도 축구 강국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강한 열망은 생생히 느껴집니다. 2027 아시안컵은 사우디에서 개최해 3회 연속 중동이 개최하며 뿐만 아니라 2030년은 리야드 엑스포를 개최합니다. 그리고 바로 인접국에서 지난 월드컵도 개최됐었죠. 이러한 모습에서 저는 1970년대 사우디로 취업을 갔던 한국인 건설 노동자를 떠올립니다. 1978년 84,000명으로 시작해 1982년에는 17만까지 증가했던 해외 지역 건설 노동자 가운데 98%가 중동 건설 구매 일부로 파견되었죠. 2억 말리 열사의 땅에서 큰 고생을 한다고 알려졌지만 그들은 가난으로부터 탈출을 꿈꿔왔기 때문에 중동에 갔습니다. 1975년 기준으로 국내 건설 취업자에 비해 중동으로 파견됐던 해외 건설 취업자의 급여는 무려 4배가 높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 1년간 중동에서 고생을 하고 돌아오면 가게를 사거나 빚을 갚거나 결혼을 할 수 있었죠. 물론 유럽의 대스타들이 중동에 가서 돈에 팔려갔다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자본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돈이 아니고 무엇이죠? 2023년 K리그 1의 모든 구단이 지출한 연봉 총액은 1385억 6712만 3천원이었습니다. 그리고 K리그 1의 선수 1인당 평균 연봉은 3억이 안 됩니다. 사우디 리그의 호날두 연봉만 2,900억이니 K리그 전체의 2배가 넘습니다. 80년대 사우디에서 외화벌이 해오듯이 솔직히 능력 있는 우리 선수들도 중동에서 많은 외화벌이를 해오면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게 바로 국위선양이 아닐까요?
사우디를 중심으로 오일머니가 앞으로 스포츠계의 지각 변동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우리나라와 같은 애매한 포지션의 국가들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유리할지 고민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좋아요와 댓글, 구독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